279번 RPM 대개수등록.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즉 뭐뭐이면 가정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이에요. x-a가 5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p이면 q이다. 절대값 x-a가 3보다 크다이다가 이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된대요. 하는 요 a의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니? 자, 그러면 부등식 문제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하고 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네요. 얘는 수학 상에서 배웠던 1차 부등식에 의해서에 이어지는 패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연수 한번 해볼까? 자, 절대값 x가 뭐 양수 k가 양수 k라고 합시다. 양수 k보다 작으면 이때는 x는 양수 k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k보다는 크다. 왜?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요. 원점부터 거리가 5, 뭐 얘가 5야 5. 5라는 소리는 이쪽으로도 5, 이쪽으로도 5. 그 사이에 있는 범위니까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범위가 얘를 만족하는 애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절대값 x가 양수 k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 마이너스 k랑 k가 있는데 요 떨어진 거리가 k보다 더 커야 되겠대. 더 커야 되니까 롱 패턴이 됐죠. 롱 패턴, 벌어지는 패턴. 벌어지는. 여기서도 이제 얘를 갖다 도입을 시킬 건데요. 하나씩 해봅시다. 근데 자, 그렇다면 절대값 x-a가 5 이상이래. 아, 그러면 x-a는 요 x-a는 5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또는 x-a는 양수 5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벌어지는 거. 벌어지는 게 될 거야. 근데 얘는 x가 아닌 x-a였으니까 다시 x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a 이항에서 플러스 a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또는 넘어가서 x는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a-5 a-5보다는 작거나 같고 a 플러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얘가 이제 가정이 되겠다 이거죠. 가정. 얘를 갖다가 얘 가정이니까 p라고 해볼까요? p. 그다음 결론. 뭐뭐이면 이거이다. 얘가 참이 돼. 자, 얘도 이제 절대값 x-2 안에 절대값 x-2가 3보다 크니까 아시다시피 x-2는 마이너스 3보다는 3에다가 마이너스 9 음의 정수보다는 더 작고요. 또는 x-2는 플러스 3보다는 더 크다가 되겠다. 따라서 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고 또는 x는 넘어가서 5보다는 더 크다가 되겠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p, x 진리집합이 다 이렇게 되고 얘도 q 진리집합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가정과 결론의 집합을 참이 된다라는 건 아시다시피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요 q 집합이 가정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가정을 포함시키면 돼야 되니까 그렇죠. 포함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x-1이 a 빼기 5보다는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감싸고 그 다음 플러스 5는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감싸야지만이 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제 a 빼기 5와 마이너스 1의 대소관계가 되겠네요. 자, 당연히 a 빼기 5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고 포함시키는 쪽에 빵꾸뻥 뚫렸어. 안쪽에는 색칠이 돼 있고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5가 5보다는 더 큰데 안에 있는 p는 색칠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빵꾸뻥 뚫렸어.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정리해주면 넘어가서 a는 4보다는 작고 넘어가서 a는 0보다는 크다. 두 개의 공통범위 구하니까 그러므로 a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애가 되겠네.
요 사이는 정수니까 1, 2, 3, 3개가 되겠습니다. 풀고 나면은 별거 아니네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수학상하고 콜라보를 이루는 문제들이죠. P면 Q이다 참이고 포함관계를 물어보고 또 이런 거에서 많이 틀려요. 아이들 부등호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포함시키는 더 큰 쪽이 뻥 뚫려 있고 안에서 스틸에서 등호 안 들어가고 나머지 경우는 다 등호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나머지 뻥뻥 등호 들어가 색칠 등호 들어가 바깥쪽이 포함시키는 쪽이 더 큰 애가 결론은 색칠돼 있고 안에는 빵꾸뻥 뚫렸으면 등호 들어가 얘만 등호 안 들어가 여기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도를 안 했구나. 아씨 무시하고 나오려고 면도를 안 하고 나왔어. 거칠거칠하네. 큰일 났네. 어쩔 수 없지. 면도는 아저씨처럼 있어야지. 원래 아저씨는 있어요. 288번 보겠습니다. 시기는 잘못 보다니. 다음 보기에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거죠. P면 Q이다. 충분 조건이면 P면 Q이다가 3이 되는 거고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에요. 필요 조건 아니에요. 라는 건 요걸 말하겠죠.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그거예요.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되는 관계.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즉 가정이 결론의 진부분 집합인 경우. 가정이 결론의 무슨 집합인 경우? 진부분 집합인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면 Q이다만 참여해야 되니까 Q면 P이다는 참여 잘 하지 않고 기억! 빠밤 P A는 1보다 크다? 오케이. B는 1보다 크다. 이가 가정이고요. 가정이 결론의 답 되면 포함되는 Q AB는 AB 더하기 1은 A 더하기 B보다 크다? 자, 보겠습니다. 얘는 뭐 A는 1보다 크다, B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세울까? 그러면은 변변 더합시다. 변변 다 양수 더하면 좌변 더하면 A 더하기 B, 우변 더하면 뭐가 됩니까? 2가 돼서 A 더하기 B는 무조건 누구보다 커야 되나요? 2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A 더하기 B는 2보다는 커야 되고 자 A는 1보다 크다, B는 1보다 크다. 변변 곱해볼까? 변변 곱하면 A 곱하기 B는 얘 누구보다 크답니까? 1보다 크다가 되겠죠? A, B는 1보다 크다. 그럼 변변 더하면 얘는 1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2보다 크다? 둘 다 2보다 크긴 하네.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지금 당연한 건데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그쵸? A가 1보다 크면 A 곱하기 B는 얘는 1보다는 크겠죠? 1보다는 크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 3 이렇게 되면 2, 3은 6 더하기 1은 7 2 더하기 3은 5 그래서 7은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한편 그래서 1보다 큰 수를 갖다가 어느 누구를 집어넣더라도 얘는 지금 참이 됩니다. 이 명제는 지금 이렇게 참이 되죠. 참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때? A가 만약에 마사야. A, B가 마사야. 마사. 얘도 마사. 그러면은 A가 마사, B가 마사라면 요 Q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마3 곱하기 마사는 12 더하기 13이 되고 마3 더하기 마사는 마7이 돼서 13은 마7보다 크다 이거다. 하지만 이 마3과 마사가 1보다 큽니까? 아니죠. P이면 Q이다는 참이지만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되겠네. 발레가 되겠죠. 발레. 이런 발레. 그래서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니까
요 조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P면 Q이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P를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A, B는 절대값 A, B랑 같다. 이건 부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A는 양수, B는 양수. 자, 가정 A 곱하기 B가 절대값 A, B랑 같다. 이는 부 물어보는 건데 A가 그러면은 양수, B가 양수면 성립하고요. A랑 B가 부호 같은 경우는 되겠죠? A, B가 부호 같은 경우. A랑 B가 부호 같은 경우는 성립하고 부호가 다른 경우는 성립합니까? 안 하죠? 만약에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 성립하지 않잖아. 그치? 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가정은 양양 또는 부호 같은 경우 성립해. 한편 0도 성립해. 0. 그렇지 않아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0이면 성립하겠지. 가정은 그러니까 A가 양수, A 곱하기 B가 양수해야 돼. A 곱하기 B가 양수 또는 A는 0 또는 B는 0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결론은 뭐야? A랑 B가 양수인 경우만 썼잖아요. 사실 음수도 되는 거잖아. 0도 되는 거고. 가정에서는 되는데 결론은 안 되네. 즉 P면 Q라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버려. P면 Q이다. P 가정이 더 커. 가정은 부호가 같은 것도 되는데 0도 되고 B가 0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양수밖에 안 되겠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 명제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죠.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얘는 맞죠. 얘는 이렇게 하겠죠. 양수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맞겠다. 그래서 얘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얘는 탈락. 디귿. P 가정은 A가 B보다 크고 이고 B는 C보다 크대. 그러면 이거 뭐야? 우리 3단 높이표 되잖아.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니까 결국 A, B, C 이런 순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소리네. 결국에는 요 말이 됐죠. 가정은. 결론은 뭡니까? Q는 A는 C보다 크다가 되겠다. A는 C보다 크다. 자, 네. 얘도 얘는 이거이면 무슨 조건이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고 B보다 C가 크면 A는 C보다 크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이면 이거이던데. 이거는 성립하겠지. 참이겠지. 그러면은 A가 C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가 성립하겠니? 라는 건데. 얘도 참이니? 아니면 거짓이니? 거짓이라면 발레가 있겠니?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B가 C보다 작아? A가 C보다는 큰데 얘가 3이고 얘가 1이면 이런 경우가 하는 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말하는 건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런 경우 이 P 이걸로 갈 거야. 근데 A는 뭐 2라고 해. A는 2라고 하고 뭐 B는 뭐 그래 이렇게 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 경우 지금 A가 2, B가 4, C가 1인 경우는 A는 C보다 크다. 성립합니까? 하죠? 2는 1보다 크다. 성립하죠? 하지만 이 경우 성립합니까? 안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A와 C 사이에 적당한 수 아무거나 큰 수 집어넣어가지고 A는 C보다 지금 커요. 결론은 만족하죠? 결론은 만족하지만 발레 B는 4라고 해봐봐. 뭐 A는 2, B는 4, C는 1. A보다 더 큰 B를 집어넣고 여기 얘는 야 결론 A는 C보다 크다 되잖아. E는 2보다 크다 되잖아. 하지만 이거 안 되잖아. 그게 얘는 발레야. 해가지고 D 얘는 P이면 Q이다는 3이지만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야. 해가지고 문제 조건 만들면 되겠네. D. 결론은 되지만 가정이 안 돼. 결론은 되죠. E는 1보다 크다 되죠. 하지만 B가 4라고 한다면 B를 갖다 큰 수 딱 집어넣으려면 가정은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발레를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다. 자, 어제 시간 말미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했었죠. 산술평균, 산술 기하평균입니다. 산술 기하평균인데 두 양수 A, B가 있대요. 두 양수 A, B가 있을 때 두 양수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값을 우리는 산술평균, 두 값을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준 걸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오름식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항상 언제나. 증명은 어제 해줬죠? 증명은 어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야 이게 왜 어떻게 성립해? 그래서 네모에서 요 좌변에서 요 우변을 빼봤죠? 빼서 증명을 했었죠.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뺐었어. 뺐더니 통분 2분의 그렇다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고 양수니까 B도 양수니까 얘를 양수는 우리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양수 A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봤더니 분자가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얘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고 실수 루트 A는 실수 루트 B도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입니까? 0 이상이 되어야겠다. 따라서 좌변 산술평균이 우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참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한편 등호 성립할 때가 있는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다?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성립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A랑 B가 같을 때 단이라고 할까? 단 A,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라고 써주면 돼요. A, B 같을 때 등호 성립하겠다.
다음 코시 슈바르츠의 무등식이 있습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의 무등식은 산술 기하 평균과는 다르게 4개의 문자, 산술 기하 평균은 2개의 문자가 있고 둘 다 양수란 조건이었잖아요. 얘는요 4개의 값이 4개. A, B, X, Y가 실수입니다. 실수라는 조건일 때 다음과 같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늘 언제나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우변값보다. 우변 누가 오는데? 우변 엄청 쉬워. 얘네 둘이 곱한 거, 요 밑끼리 A 곱하기 X, AX 요 밑끼리 곱한 거 BY 얘 합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이제 증명해줬나요? 증명 안 해줬나요? 해줬나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그래서 얘도 증명, 얘 좌변 네모 우변 동글이라고 하면 네모에서 동그라미를 빼볼 거야. 좌변에서 내서 우변을 빼가지고 한번 대소비를 해보자. 자, 좌변에서 좌변 전개를 해버릴까요? A제곱 X제곱 A제곱 Y의 제곱 분배하면 B제곱 X제곱 분배하면 B제곱 Y제곱 되고 거기서 빼 이것도 전개해보니까 이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 되겠지? 네모 빼기 동그라미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없어져? 얘도 없어져? 남는 게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되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얘는 AY의 제곱이고 얘는 BX의 제곱이고 실례가 안 된다면 가운데 있는 친구는 AY랑 BX랑 곱하면 ABXY가 될 테고 그거의 2배잖아. 아, 이거 완전 제곱식이구나. 아, 이거 너 완전 제곱식이었네.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라도 완전 제곱식이었네. 그럼 실수니까 실수끼리는 곱해도 실수고 빼도 실수고 다 실수네. 그럼 실수의 제곱은 아시다시피 성질대가 항상 얼마 이상이 되니까 0 이상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가 되고 등호 언제 성립해? 등호는 여기 중요한 거야. 이 절대분식은 등호 성립할 때가 되게 중요해요. 단 등호는 AY랑 BX랑 같을 때 성립하더라. 자, AY랑 BX랑 같을 때인데 얘만 따로 써볼게요. 이렇게 AY는 BX.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이런 말은 이렇게 해도 되나? 얘는 즉 A 대 B는 X 대 Y라는 말입니까? 그쵸? 내양의 곱이 우변, 외양의 곱이 차변,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가 되는 거지.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제야? 얘가 1대2면 얘도 1대2가 되는 거고 A 대 B는 X 대 Y 성립할 때 되는 거다. 이 코시-슈바르츠의 무등식은 얘가 A가 3, B가 5야? 그러면은 X가 만약에 얘가 3, 얘가 5인데 그럼 X가 6이야. 그럼 Y는 얼마를 성립하게? 10.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대 5는 3대 5가 돼야 돼. 요거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게? 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게? 그러면 A 대 B는 X 대 Y 할 때 성립하는 거야. 요런 관계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게 문제 풀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A 대 B는 X 대 Y. 또는 분수 만들어도 되지. B분의 A는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어. Y분의 X. 같은 말이죠.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는 줄을 잘 바꿔서 X분의 A는 Y분의 B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책, 이렇게 되어 있는 책, 이렇게 되어 있는 책, 이렇게 되어 있는 책. 오, 다 다르다. 아니야, 다 같은 거야 지금. 다 같은 이 비례식에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외향이고 내향이고 같은 변형한 거니까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요. 그래, 우리 중학생들이니까 이것도 해줄게. 봐봐봐. 원이 있어. 지름이 있어. 중3 2학기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아시다시피 원주에 지름이 있어요. 지름이 있고 여기 한 점 잡았어. A. 얘를 B, 얘를 C. 지름 BC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그렇죠. 직각삼각형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했었는데 요 직각 A의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잡으면 오케이? 여기서 산술평면 기하평면 증명했었죠? 요 선분 BH를 A. 그럼 당연히 얘는 양수죠. 얘를 B. B도 양수죠. B도 양수가 되고. 그럼 아시다시피 이 원의 반지름은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에 중점이 있고 중점 5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OA를 그은다면 선분 OA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지름의 A 더하기 B의 절반이 되겠죠. 이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있잖아요. AH의 제곱은 HB 곱하기 HC다. 그쵸? 그래서 AH의 제곱은 HB 곱하기 HC다. 따라서 AH는 루트 AB가 되겠네. 아, 선분 AH는 루트 AB가 되겠다. 아, 요 길이는 루트 AB. 요 길이는 2분의 A 더하기 B.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선분 OA가 선분 AH보다 더 크잖아요. 한편 두 선분이 같을 때가 있어. 언제 같아? 요 A가 호 BC 정 가운데 왔을 때. 즉 직각이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치? 원이 있으면 이게 직각이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정확히 딱 내려왔을 때. A, B. 즉 A랑 B랑 서로 뭐 할 때? A랑 B랑 같을 때. 딱 가운데 왔을 때. 45도. 이때, 이때는 반지름도, 그 다음에 이 수선도 똑같은 길이를 의미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산술기가 증명이 되죠, 이렇게. 이해갔니? 지우 이해갔어요? 이렇게 이해가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뭐 이번에는 요 그림에서 코시 슈바르츠의 분식도 증명해줄게. 잘 보시면. 여기에 내부에 적당하게 전 P를 잡아. 전 P를 잡고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 이쪽으로 수선 이렇게 수선을 넣어보자. 수선을 그린 다음 이렇게 하고 얘를 A, 얘를 B, 얘를 X, 얘를 Y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얘도 X가 되겠죠? 얘는 B가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선분 PB의 제곱은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죠? 그래서 요 길이는 그러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네요. 레드썬? 어제 잠 못 잤어 피곤해서 다크서 너무 지난데? 어제 잠 안 자고 뭐 했어요? 저 3회 잤는데 잘 잤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가위 돌렸나 이렇게? 그건 아니고 자 그 다음 삼각형 AP 이 삼각형에서도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 아까 같으니까 선분 AP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선분 AB는요
요 큰 직각삼각형 ADH 보시면 여기가 A 더하기 X, 얘가 B 더하기 Y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는 루트 A 더하기 X의 제곱, A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B 더하기 Y의 제곱 이게 되겠네요. 동의했습니까? 그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제곱,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 길이의 합, A 더하기 X. 이 길이의 합, B 더하기 Y. 얘 제곱, 얘 제곱의 합과 같은데 요 한 변의 제곱이니까 이 길이는 얘가 되겠지. 이해갔니? 오케이. 한편 중1 때 삼각형의 길이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삼각형의 길이의 조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수만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거 좀 씁시다.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즉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얘랑 공간이 좀 적네. 여기서 이해하겠지? 얘가 쟤보다 루트 A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Y의 제곱보다 크다 이거야. 오케이? 크다가 되고 한편 요 점 P가 만약에 요 H에 있어. 점 P가 H에 온다면 X랑 B가 0이 되면서 요 X랑 B를 0으로 만든 X랑 얘가 일로 와버리면 요 만약에 얘가 요 B가 점점 줄어들고 X가 줄어든다고 하면 A랑 Y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X랑 B가 0 된다면 XB가 0, XB 0 넣어봐. XB에 0 넣고 XB에 0 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모습이 돼버리겠지. 그때는 이제 등호가 이제 성립하겠네.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자. 미안하다. 이 P를 일로 보내버릴 거야. 이쪽으로. P를 일로 보내버릴게. 미안하다. 이쪽으로 해서 일로. P를 요 빗변위에 잡아버릴게. 그러면 얘 A, 얘 뭐 돼요? B, 얘 X, 얘 Y가 돼서 직선 위에 세 점이 놓인 거고 따라서 A 대 B, X 대 Y 기울기음이하잖아. A분의 B 대 X 대 Y는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해 갔습니까? 아하, A 대 B 대 X 대 Y가 A 대 B 대 X 대 Y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이거야. 이해가니? 기울기 X값이 증가량 분의 Y값이 증가량 A분의 B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X분의 Y가 서로 같다 이거야. P가 요 빗변위에 잡아버리면 이해했네? 이리로 가버리면 그래서 등호 성립할 때가 있는데 언제 등호 성립할 거야? 요 관계 A 대 B는 X 대 Y가 될 때 그때 등호 성립하겠다. 한편 그래서 얘도 근호 다 양수의 양수도 양수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야? 얘를 갖다가 좌변에서 네모에서 세모를 갖다가 그냥 뺄 게 아니라 제곱해서 빼겠어. 네모에서 세모를 양수인 경우 알잖아. 양수 만약에 루트 9가 있고 루트 4가 있어.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제곱으로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제곱을 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제곱해주면 앞에 거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플러스 2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고 거기에서 뺄 거야. 누구를? 이거 제곱하면 누가 되는데? A 더하기 그로만 사라지겠지? 이 친구를 뺄 거야. 이 친구를 뺐더니 빠밤. 자, 양변 제곱하면 일단 제곱해줄까? 제곱을 해줄게. 산수기가 증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해줄게. 이렇게 놓고 그냥 할게.
자, 그래 이게 다 전개. 이 전개해주면 이 전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개해주면 a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x제곱 b제곱 더하기 2by 더하기 y의 제곱. 그래가지고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다 날라가. 그럼 남는 게 누구야? 좌변은 요거 남고 2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남고 우변은 누구 남아? 2ax 2by 남네. 다 끝났어. 1호 약분. 그리고 다시 양변 제곱. 좌변 제곱하면 그놈 날라가야 되겠지? 우변 제곱하니까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됩니다. 짜잔! 증명 끝. 괜히 했나? 이거 원래는 잘 이거 뭐지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냥 아까처럼 이제 그 코시주마스 써놓고 양변 제곱해서 그냥 빼서 대소관계만 해가지고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학교 3학년이니까 우리 도형도 알잖아. 3학년이 도형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증명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한번 보여줬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내년에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이 뭐라고? 잠깐. 호시 슈바르츠. 응, 그 발음 잘해야 돼요. 호시시. 그래서 이거 발음 잘해야 돼. 욕같이 이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인가? 여기던데 뭐 있잖아. 스바시바인가 뭔가. 뭐 있지? 뭐야? 그 뜻이 뭐죠? 감사합니다 맞나? 러시아에. 일본어도 있잖아. 중국어도 있잖아. 중국어. 중국어 너 밥 먹었니? 뭐야? 너 밥 먹었니? 몰라요? 너 밥 먹었니? 그거 아닌가? 스파이크. 아니 니츠 판노마. 니츠 판노마? 일본어도 있다. 일본어도 비슷한 거 있잖아. 오늘 철수가 결석했습니다. 오늘 표와 철수상과 결석했습니다. 캐스키시마시다. 그래서 결석. 이름이 우리 아들이 좋아해. 욕해주면 좋아하더라. 초등학생들 욕해주면 좋아해. 우리들 기분 나쁘지 욕 들으면. 자, 코시 슈바르츠의 부르시기 없고요. 문제 한번 보고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풀어. 해봅시다. 자, 산술 표현부터 한번 해볼까? A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산술기하부터 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표현이 뭐야? 세모가 양수고 네모가 양수일 때 세모 더하기 네모를 1로 나눈 값은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보다. 근데 친구들아 분수잖아. 그래서 분모 2가 있는 게 좀 싫어가지고 우리 양변에 1을 곱하자. 양변에 얼마 곱하자고? 1을 곱해도 분모 방향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약분시켜서 우리 요거 더 쓰자. 세모 더하기 네모가 2 루트 세모 네모보다 크거나 같다. 좀 씁시다.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산술기하 편변인데 두 양수의 합이 좌변이고 두 양수의 곱이 근호 안에 들어있는 형태에서 좌변이 우변보다 언제나 늘 크거나 같다 이거야. 좌변이 누군데? 세모와 네모의 합. 우변이 누군데? 세모와 네모의 곱. 합이 곱의 형태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하면 곱을 알려주고 세모 곱하기 네모가 16이야 이래서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또는 합을 알려주고 야 합이 10이야 라고 알려주고 그때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세모 네모 각각 맞춰라 라고 하는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 최대값? 네. 곱을
최소값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을. 그렇지, 시소값 구하기. 반대로 합을 알려주고 곱의 무슨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 구하라고 줄 거라고. 이 부동화 방향 보이시죠? 그쵸? 합이 왼쪽은 곱의 우변의 최대값, 우변은 좌변의 최소값,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한편 곱이나 합을 따로 안 알려주고 최소값 최대값, 특히 이 합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 세모 네모가 있어. 세모 네모가 있는데 합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양수라는 보장을 받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산술기하를 이용하라는 거야. 산술기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a분의 4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 누구보다 2 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 세모 곱하기 네모를 썼더니 우리의 예상과 같이 a가 약분이 되면서 루트 4만 되죠. 루트 4는 2가 되니까 2 곱하기 2는 4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겠다 이거지. 그럼 최소가 될 때 a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최소값을 가질 때 그 최소값과 그때의 a 값을 구하래요. 있습니다. 누구야? 지금 우리하고 다니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세모하고 네모하고 서로 뭐 할 때 단 등은 언제 성립한다고? 세모 네모 뭐 할 때? 같을 때 a랑 a분의 4가 같을 때 성립하겠다. 그러면 곱하면 a의 제곱은 4가 되고 a는 뿔마이가 되는데 둘 다 됩니까? 하나만 됩니까? 당연히 하나만 되겠죠. a는 무슨 수입니까? 양수. 그래서 a가 2일 때 a 더하기 a분의 4는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는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쉽죠? 산술기가 쉬워. 코시도 해보자. 코시도 쉬워. 이지. 커피 마시고 싶어. 자, ABXY가 실수이고 XY가 실수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일 때 그때 AX 더하기 BY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AX 더하기 BY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다가 대입시키라는 문제지. A, B, X, Y가 실수일 때 아시다시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항상 우변보다 크거나 같아요. 우변이 누구냐? 얘네들이 곱한 거 AX, 얘네들이 곱한 거 BY 의 합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대입 문제죠.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가 되거든요. 얘는 2 대입해 주시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가 되거든요. 5 대입해 주면 2 곱하기 5는 10이 되겠네. 따라서 요 친구가 좌변으로 체인지 좀 할게요.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작거나 같아. 얘보다. 누군데 얘가? 2, 5, 10보다. 됐습니까? 따라서 가로의 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시다시피 요 문자는 요 AX 더하기 BY는 플러스 루트 10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를 갖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참 쉽죠? 이런 문제로 등장하더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단 등호 관계는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쓰시던가 아니면 X분의 A는 Y분의 B라고 쓰시던가 둘이 바꿔서 B분의 A는 Y분의 X라고 쓰시던가 아니면 얘네들을 체인지해서 A분의 B는 X분의 Y라고 쓰시던가 아니면 또는 얘네들을 바꿔서
a분의 x는 b분의 y라고 쓰시던가. 지금 뭘 써야 돼요? 아무거나 써도 다 맞아요. 아무거나.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졌어? 우리 책에는 누구를 골랐니? 우리 책은 이걸로 했대요. 우리 책은 이걸로. 이게 책마다 다 달라. 책마다. 이게 풀이 그 답안지 풀이 만든 사람은 달라. a분의 x는 b분의 y. 우리 책은 보통 이 구조로 쓰기로 했나봐요. a분의 x는 b분의 y. 요걸로 쓰기로 했나봐요. 같은 말이 다 같은 말. 같은 말. 다 같은 말. 자, 86쪽에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보충학습 해가지고 야 A가 크니 B가 크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지금까지 해왔죠? 계속 뺐죠? A에서 B를 빼서 0이 됐어. 그러면 A랑 B랑 같은 거고요. 양수가 나왔어? 그럼 A가 큰 거고 음수가 나왔어? B가 큰 게 되겠죠? 이번에는 A하고 B가 양수네. 양수 조건이 나왔는데 근데 루트가 막 씌워졌나 봐. 그러면은 양수인데 루트 씌워졌으면 제곱해서 빼도 대소관계도 바뀌지 않는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수꼴로도 할 수 있지. 분수꼴로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A분의 B, B분의 A가 있는데 B분의 A가 1이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둘 똑같은 거죠? 이거면 A랑 B랑 같은 거고 만약에 B분의 A가 1보다 커 우리는 얘를 갖다가 진분수라 부르지. 즉 1보다 크다는 미안하다. 가분수라 부르지. 1보다 크면 작다고 찾자. 1보다 작으면 우리는 얘를 진분수라 부르고 진분수는 분모가 더 분자보다 더 크게 되겠지. 반대로 B분의 A는 1보다 큰 우리는 가분수라 부르지. 가분수는 머리가 크겠지. 그래서 A가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다와 같겠죠.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할 수 있겠다. 분수로 만들어서 1보다 크니 작니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